보수의 시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통일교 관련해서 국내외에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것이 통일교가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정치권에 여러 가지 상호작용 내지 정치권에 와서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수준부터 시작해서 금품을 제공하고 현금과 불가리 시계, 까르띠에 시계까지 제공했다. 또 온갖 지금 로비 의혹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른바 통일교 게이트 사건입니다. 이 내용은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지금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를 한다고는 하지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수사의 모습을 보면 절대로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압수수색을 미리 예고라도 하듯이 또는 압수수색에 대비하라고 사전에 알려주듯이 그런 내용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압수수색 현장에는 안에서 이미 서류를 파쇄하고 또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가 취재진들에게도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형태로든 증거인멸죄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증거인멸죄부터 수사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어느 누구도 그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즉시 전재수 의원을 증거인멸죄로 수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통일교에서 접근한 내용으로 한일 해저 터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일 해저 터널 주장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논란이 되었습니다. 부산과 일본의 하카다를 연결하는 그런 일본의 그 하카다 옆의 그 지역을 연결하는 그런 계획으로 진행이 되어 왔는데 이 한일 해저 터널을 성사시키기 위한 통일교 측의 어떤 집요한 로비는 가히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초대 교주 문선명 총재의 오랜 수건이자 문선명 총재의 통일교의 이 본래의 그 존재 이유라고 할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에 대한 수사는 이렇게 지지부진한데 도대체 무슨 수사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금품시계는 어디로 갔습니까? 그것은 왜 못 찾습니까? 박지원 의원은 전재수 장관에 대해서 25년 전은 나를 보는 듯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자신이 주장하는 25년 전이 어떤 사건인지 짐작은 됩니다만은 정확히 25년 전, 지금부터 25년 전 2000년대 초반에 박지원 의원은 현대건설로부터 대북 송금과 150억 원을 받은 혐의의 뇌물죄로 구속되어 실형 3년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다 기억하듯이 안대를 눈에 차고 휠체어로 병보석으로 석방되어 집으로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25년 동안 저렇게 쌩쌩하게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지원 의원이 이야기한 25년 전의 자신의 모습이 전재수 장관이라고 하면 전재수 장관도 지금 곧 구속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겠지만 국가수사본부는 전재수 장관에 대해서 즉시 수사를 확실하게 하기 바랍니다. 거기다가 천정공 보수 또는 비무장지대 개발 로비까지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를 해야 하고 아울러 민주당에 기획 입당한 통일교 신도들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통일교 신자가 국내에 만여 명 정도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국민의힘에 입당했다는 숫자는 확인을 했으면 민주당에 입당한 숫자도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중당직이라면 정당법에 의해 그분들 처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내용도 전부 수사를 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재수 장관은 스스로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숨지만 말고 떳떳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부정한 돈을 받지 않았다고 했다가 두 번째는 금품을 받지 않았다고 하고 시계도 차지 않았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통상 범죄자의 진술은 가장 최초의 진술이 훨씬 진실에 부합합니다. 그러므로 전재수 장관과 통일교와 관련된 모든 사건을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하고 그 특검은 반드시 야당에서 지명을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주제로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청년 세대 열심히 일해도 왜 내가 이렇게 가난해지는가? 매년 임금은 오르는데 급여는 오르는데 왜 더 살기가 힘들어지는가? 아마 그런 데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왔습니다. 제가 한번 나름대로 추측 겸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최저임금을 달러로 환산을 해보니까 지금 이 달러화, 즉 우리나라 환율이 떨어지면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 이것 때문에 우리 국민 모두가 가난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자꾸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에 최저임금은 8,590원이었습니다. 이때 환율은 연말 기준 1,181원이었고 이것을 환산하면 최저임금은 7달러 27센트였습니다. 2021년에는 최저임금이 8,720원이었고 연말 기준 달러 환율은 1,145원이었습니다. 최저임금을 달러로 환산하면 7달러 62센트로 올랐습니다. 2022년에는 최저임금이 9,160원이었고 달러 환율은 1,292원이었습니다. 달러로 환산한 최저임금은 7달러 10센트로 줄어들었습니다. 2023년에는 최저임금이 9,620원이었고 달러 환율은 1,307원이었습니다. 달러로 환산한 최저임금은 7달러 36센트였습니다. 2024년에 최저임금은 9,860원이었고 최저임금은 달러로 환산하면 7달러 23센트로 뒷걸음질을 했습니다. 2025년 금년에는 드디어 최저임금이 1030원으로 만원을 초과했습니다. 그러나 달러 환율을 오늘 현재 1,472원으로 환산한 결과 6달러 82센트로 한참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달러화의 구매력이나 국제 가치를 따지면 그동안에 2020년부터 지금까지 달러화는 엄청나게 미국에서 통화 증발을 해서 거의 30% 정도의 구매력 저하가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한 최저임금이 비록 10,000원을 넘어갔지만 달러로 환산해도 7달러 27센트에서 6달러 82센트로 뒷걸음질 한 데다가 달러화의 가치 이 자체도 구매력 기준 30% 저하됐다면 어디에 가서 이 소득, 실질소득 감소를 보상을 받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국민들이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 이재명 정권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주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